자, 이번 단어는 이제 통계적 추정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추정. 네, 인제 이 단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인제 어휘 단어들 몇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전수조사라고 하는 것, 전수조사겠죠. 전수조사하고 표본조사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고 가자면은, 전수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존재하는 모든 어떤 데이터 값들을 하나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모든 데이터를 다 훑어보는 게 이제 전수조사가 되겠고요. 표본조사 같은 경우에는 개 중에 몇 개만 이제 골라서 보는, 통계치를 내보는 그런 조사가 이제 표본조사인데, 원래는 이제 전수조사를 해야지 되겠지만 표본의 크기가 너무 크다던가,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조사의 대상이라고 하죠. 조사의 대상이 너무 큰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전부 다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한계가 존재하죠. 그럴 때 인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인제 표본조사인데, 우리가 인제 소위 말하는 ARS, 인제 전화나 아니면은 인제 뭐 문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인제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조사를 인제 표본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전수조사, 표본조사 뭐 이런 내용들을 인제 수학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표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모집단이라고 하면 대상이 되는 그 어떤 사람들 혹은 데이터 값들을 전부 모아 놓은 집단을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는 인제 셀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그래서 인제 하나씩 일일이 다 보기 힘든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표본은 인제 쉽게 눈치챌 수 있듯이 이제 이 중에 한 몇 개만 이렇게 랜덤하게 이렇게 고른 것을 인제 표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안에 존재하는 어떤 원소의 개수들, 뭐 예를 들면 지금 4 개의 원소가 존재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표본의 크기가 4 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합 안에 원소가 4개 존재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인제 이 모집단에서 어떤 랜덤한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인제 골라내는 이러한 행위를 이제 우리는 추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쪼끔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제 추출의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복원, 추출, 그다음에 비복원, 추출, 이렇게 인제 두 가지 방식이 존재하게 되는데, 복원 추출이라고 함은 인제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한 번 뽑은 대상을 되돌려 놓는, 그러니까 인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시면은 모집단에 어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죠. 인제 모집단에 인제 1, 2, 3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표본을 하나 만들 건데, 이 표본은 인제 원소 2 개를 이렇게 뽑는, 추출을 한다고 인제 생각을 해 보죠. 그러니까 이 표본의 크기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여기 이 3 개의 숫자 중에서 인제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골라 잡아서 이렇게 표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원소에 1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때 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1을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자리를 뽑을 땐 역시 1, 2, 3 중에서 또 하나를 골라요. 그 얘기인즉슨 1이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온 숫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비복원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에 1이 이렇게 골라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1은 이제 나와서 인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인제 여기 있는 자리는 2 또는 3이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이 연속해서 2번 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그것이 바로 인제 비복원 추출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제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상황은 거의 인제 복원 추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제한적인,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이 든 예시나 아니면 문제를 풀다 보면은 특정하게 인제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비복원 추출이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원소들이 있는, 그러니까 모집단의 크기를 추정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집합에서는 대부분 다 복원 추출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인제 또 한 가지 용어를 더 하나 설명을 하자면은 인제 임의 추출, 글자가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인제 랜덤 샘플이라고 인제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인제 제 주사위를 이렇게 던진다라고 했을 때 인제 이 주사위에 나오는 눈의 숫자가 뭐 1 부터 6 까지가 가능하겠죠. 근데 1 부터 6 까지의 수가 인제 랜덤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얘기는 모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동등하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인제 무작위로 인제 뽑아낸다고 했을 때 실제로 주사위를 굴릴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나 인제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어떤 난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뭐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모든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동등하게 맞추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인제 원소 하나하나들을 뽑아내는 것을 임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인제 쪼끔 알고 인제 공부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인제 실제로, 그래서 인제 모평균, 모분산, 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뭐 이런 개념들을 다룰 건데, 실제로 어떤 상황을 하나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 음 모집단을 하나 설정을 할 건데, 이 모집단은 인제 집합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소 1, 2, 3, 4, 5 이렇게 5 개의 데이터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래서 모평균, 그러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이 되겠습니다. 모평균. 1, 2, 3, 4, 5의 평균을 구해라, 인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인제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하겠죠. 여기 있는 데이터를 다 더하고 데이터의 개수 5 개만큼 나눠 주게 되면, 계산을 하면은 인제 가운데 값이 인제 3, 평균 값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앞 단원에서 그냥 평균 구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인제 모 분산을 구해 보죠. 그러면은 인제 평균이라고 하고 분산이라고 하면 되지 왜 자꾸 앞에 모자를 붙입니까?라는 얘기는, 다음에 인제 표본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할 건데, 이 표본과 이 모집단에 어떤 구분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 인제 모자를 갖다가 붙였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 구하는 거 같은 경우도 인제 원래 하던 대로 하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래서 -2의 제곱, -1의 제곱, 그다음에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편차 제곱의 평균값을 또 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 5분의 10이 나오죠. 그래서 인제 2가 나옵니다. 당연히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라고 하는 집합에서 어떤 원소 2 개를 꺼내 오겠다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표본의 크기는
여기다 쓸까요? 표본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값은 원소의 개수를 의미했기 때문에 표본의 크기는 2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원소의 개수가 2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원소 2개를 뽑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인제 2하고 4를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2하고 4를 인제 이런 식으로 뽑아 왔기 때문에 이 표본에 대한 어떤 평균을 우리가 인제 보통 X 바라고 합니다. 이 X 바 해서 이제 이 평균을 여기 앞에 우리가 인제 교과 과정에서 보면 인제 2라고 하는 기호 갖다 놓고 인제 구하죠. 그래서 이 표본이라고 하는 집합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제 당연히 2 더하기 4 한 다음에 인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인제 값이 3이 될 거고요. 근데 보통 여기 얘를 안 씁니다. 그냥 얘만 씁니다. 그리고 표본에 대한 분산, 그래서 인제 이걸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쓰죠. 인제 이거는 표본 평균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표본 분산. 그러면은 이건 대문자 S로 이렇게 써 가지고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를 내야 되는데 표본에 대한 평균을 평균을 인제 평균값으로 봐 가지고 2-3의 제곱 그다음에 4-3의 제곱 나누기 2 해 주면은 이제 여기가 값이 2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인제 표준 편차는 여기에 제곱을 씁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는 그냥 S라고 써서 루트 2라고 이렇게 써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인제 표본이 바뀌는 상황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제 지금은 가정을 한 거죠. 인제 2하고 4를 뽑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인제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굳이 2하고 4가 아니라 표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쵸? 바뀔 수도 있죠. 1하고 4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 표본에 대한 평균은 1 더하기 4에 나누기 2, 그러니까 2.5가 될 거고요. 이때 표본 분산은 1-2.5의 제곱 그다음에 4-2.5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 주면 그 결과가 4.5가 나오고요. 당연히 표준 편차는 루트 4.5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듯이 표본에 들어오는 원소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균이 다릅니다. 어쩔 때는 3이 나왔다가 어쩔 때는 2.5가 나왔다가, 그리고 당연히 벌어진 간격도 다르기 때문에 어쩔 때는 분산이 2가 됐다가 어쩔 때는 4.5가 됐다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런 멍청한 짓을 왜 합니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개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표본 2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은 바보 같아 보이는데, 5개 중에서 2개 고르니까 바보 같아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인제 상황이 쪼끔 커지면은 '아, 바보같이 볼 수만은 없겠구나.'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던 그 상황을 쪼끔 더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지금 모집단에는 원소가 5개가 있습니다.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고요. 표본을 만들 건데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똑같이 표본의 크기는 2입니다. 보통 n은 2라고 이렇게 쓰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추출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방식은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은 나온 숫자가 또 나와도 된다. 그러니까 숫자만 확인하고 다시 통에 집어넣고 나왔던 숫자를 2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본으로 뽑혀져 온 그런 숫자들을 인제 첫 번째 나온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표본은 1 부터 시작해서 뭐 1, 2 해서 쭉 마지막에 5 까지 보면 총 25 가지의 어떤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 부터 5 까지고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숫자도 1 부터 5 까지이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어떤 자리에 구분이 있다고 한다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해서 25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5 가지에 대한 어떤 표본들이 인제 있을 건데, 자, 이런 표로 한번 상황을 다시 이해를 해 보죠. 인제 이쪽은 첫 번째 나온 숫자들이 있고요. 1, 2, 3, 4, 5. 그다음에 여기는 두 번째 나온 숫자들이 있다고 칩시다. 1, 2, 3, 4, 5.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도 1이 나왔고 두 번째도 1이 나왔을 때 이 표본의 평균을 쓰겠습니다. 당연히 이 표본의 평균은 1이겠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표를 채운다고 보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는 첫 번째 나온 숫자가 1이고 두 번째 나온 숫자가 2인 이 표본에서의 평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은 당연히 1과 2의 평균이니까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도 1.5 겠죠. 인제 이 표는 어떤 대각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인제 서로 대각선 중심으로 인제 대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표를 인제 평균들의 값으로 인제 쭉 채운다고 하면은 당연히 대각선 방향으로는 평균이 이렇게 채워질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나머지 부분들도 인제 채워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인제 표가 마저 다 채워집니다. 인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인제 0.5 씩 커지는 뭐 이런 현상이 있고요.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제 이렇게 갈수록 0.5 씩 커지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대각선에 있는 숫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이게 대칭으로 정렬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하나 보이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3이 무려 5번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 2, 3, 4, 5의 평균이 3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즉 무슨 얘기냐면 이 모집단에서 아까 평균이 3이었죠. 모집단의 평균은 소문자 m으로 쓰는데 모집단에서의 평균이 인제 3이었는데 표본들의 평균을 보게 되면 이 1 부터 5 까지 인제 각양각색의 평균들이 나오는데 25 가지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모평균의 평균과 가까운이 아니라 일치한 3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에 쪼끔 가까운 2.5가 그다음으로 등장하고 4.5도 4번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평균으로부터 조금 인제 벌어지게 되면 인제 2는 4 역시 쪼끔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균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값들일수록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표로 그래프로 한번 그려 보게 되면은 나올 수 있는 3이 인제 어떤 가장 높은 막대 그래프를 하나 가질 거고요. 그다음에 2.5와 3.5가 그 뒤를 따를 거고, 그다음에 1과 4가 그 뒤를 따른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 숫자가 1이 아니라 2 겠죠. 그리고 한 번 더 가면은 여기 인제 1.5가 있고 4.5가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표를 보게 되면은, 이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은근슬쩍 이런 식으로 이어 버리면 정규분포 곡선하고 약간 유사성을 보일 수 있다라고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위에서 나타난 저 표본의 평균의 값을 보게 되면 1 부터 5 까지의 평균들이 가능했고요. 그 중간중간에 인제 0.5 이런 평균들도 나왔었죠.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은 표본의 평균이 1이 나오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1 번, 그다음 1.5는 2번 나오죠. 그다음에 점점 늘어납니다. 3 번, 4 번, 여기가 가장 많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가 가장 높고 양 사이드가 약간 적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확률을 보게 되면 전체 원소의 총합이 인제 25 개잖아요. 그래서 25 분의 1, 여기는 25 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확률 분포표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5 죠.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래서 표본의 평균이 1이 나올 확률은 25 분의 1 이다라는 얘기고, 표본의 평균이 어떤 식으로 랜덤하게 인제 골랐는데 뭐 골라잡기를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는데, 이 표본의 평균이 마침 모평균과 똑같은 3이 나올 확률은 5 분의 1 이다. 25 분의 5 다. 뭐 이런 식의 확률 분포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제 우리가 앞 단원에서 이 어떤 확률 분포표에 대한 평균 구하는 것들을 인제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확률 변수가 얘네들이 인제 확률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인제 이 표본의 평균이라고 한글로 써 놨는데, 이 부분을 인제 우리가 기호로 요렇게 씁니다. 어떤, 그러니까 표본은 위에다가 막대기 하나 갖다 붙여 가지고 x 바라고 쓰는데요. 그때 인제 이 중간에 경우의 수를 사실 이렇게 얘는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인제 썼던 거고, 이렇게 지우고 놓고 보면 여기도 이렇게 쓱 지워 주고 보면 사실상 어떤 확률 분포표인 거죠 이게. 이 확률 분포표에서의 평균은 이제 이렇게 쓰죠. 확률 변수 x 바에 대한 평균은 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1 곱하기 25 분의 1, 그리고 더하기 1.5 곱하기 25 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인제 했던 대로 해 가지고 저기 제일 마지막에 5 곱하기 25 분의 1 까지 이렇게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 과정은 쪼끔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일단 25로 통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여기 위에 곱해져 있는 숫자의 총합이 되겠죠.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75가 나오는데, 놀랍게도 계산해 보면 3 이고, 이 3은 아까 모집단에서의 평균 3과 일치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인제 증명하는 과정은 사실 생략돼 있고 어떤 예를 들어서 하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인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교재들에서의 교재들도 인제 결론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본들의 모든 경우들을 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로 만들었을 때, 그때 그 확률 분포표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일치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결론만 정리하면은 표본들의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 표본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아까 그 표본 평균하고 표본들의 평균하고 쪼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x 바라고 쓰면은 어떤 한 집합, 어떤 부분 집합, 예를 들면 2 하고 3, 2 하고 3 이라고 있는 원소가 있는 집합에서의 평균을 말하는 거고,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표본들을 다 모아 놨을 때 확률 분포의 평균, 기대값은 표본들의 평균이라서 이 두 가지가 인제 같지 않음을, 이게 좀 말을 정확하게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 구하는 게 나왔으니까 인제 그 분산 구하는 게 나와야 되겠죠. 분산 구하는 거 같은 경우는 결론만 얘기를 하자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때 이제 시그마는 여기 있는 m은 모집단의 평균이고요. 모집단의 평균이고 여기 있는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가 나와야 되겠죠. 이제 표본들의 표준 편차가 될 거고요. 루트 씌우면 되니까 이제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거, 뭐 이거는 평균은 똑같으니까 이제 얘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이 n으로 한번 나눠준다는 거. 그러니까 모집단에서의 분산에 대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이라는 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n으로 한번 나눠줍니다. 요 부분이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증명하는 과정은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아까 무심결에 지나가 버렸는데 이게 제가 설명하면서 빠뜨린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 부분을 빠뜨렸습니다. 여기가 뭐냐면은 이게 나누기 2 하면 실제로 4.5가 안 나옵니다. 이게 빼기 1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빼기 1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이렇게 4.5가 나오는데 아까 그냥 개수가 2개니까 이게 2만 쓰고 넘어갔죠. 이 부분이 조심해 줘야 됩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표본에 대한 분산, 어떤 한 부분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집합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표본인데 평균 구하는 거는 뭐 그냥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여기 분산 구할 때 이 분산 구할 때가 중요합니다. 분산 구할 때가 약간 좀 달라요. 개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은 n-1분의 1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실제 표본의 크기보다 하나 적은 값으로 나눠주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여기 이제 쓰던 거는 이제 마무리해서 써야겠죠. 이제 여기가 그 데이터 개수의 총합입니다. 그래서 x바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금 거리를 띄워서 중요하니까 이제 이 별은 요렇게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해보죠. 표본의 크기가 이번에는 여기도 이제 어떤 표본이에요. 표본의 크기가 이제 3인 걸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어떤 부분 집합을 하나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뭐 1, 3, 5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평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평균은 x바라고 쓰는데 이제 1 더하기 3 더하기 5 해서 하면은 뭐 자연스럽게 3이 한번 나올 거고요. 평균 계산하는 거는 그냥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집합에 대한 이 표본에 대한 분산을 구할 때는 1-3의 제곱, 3-3의 제곱, 그 다음에 5-3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좋게 나갔는데 개수가 3개네 해서 나누기 3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하나 적은 값으로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4 더하기 0 더하기 4에다가 나누기 2를 하는 건데 계산하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표본에 대한 분산 구할 때 여기 빼기 1이 한 번 더 들어간다는 거. 실제로 표본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값으로 나눠준다는 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많은데 실제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정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다는 거죠. 얘기해도 어려운 얘기고 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관심 있으면 통계학을 전공해 보시면 알겠지만 석사급 이상으로 인제 올라가야만 마주쳐야 될 내용인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아 이렇구나. 표본의 분산 구할 때는 실제 데이터의 개수보다 하나 적은 값으로 이렇게 나눗셈을 해서 값을 구하는구나.' 이 부분 중요한 포인트로 한번 잡고 넘어갑니다. 수행 평가할 때 종종 등장합니다. 자, 실제로 인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보죠. 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인제 어떤 모집단을 하나 주고요. 이 모집단에는 1이 3번 등장하고 2가 2번 등장하고 3이 이렇게 1번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총 6 개의 어떤 데이터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6 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 개의 값을 임의 추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랜덤하게 뽑는다라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확률은 동등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가 인제 6 개이기 때문에 얘가 뽑힐 확률을 6분의 1로 봐라, 인제 뭐 이런 얘기죠. 각각의 원소들은 다 6분의 1의 확률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로 인제 임의 추출할 때라고 하는 단어를 독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때 나온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분포표를 그려야 합니다.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보면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오는 거죠. 1, 2, 3 세 가지의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때 인제 확률 변수 x가 가질 확률을 보게 되면 1은 3 개가 있기 때문에 6분의 3 이고 2는 6분의 2고 6분의 1 이고 해서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표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이것을 기준으로 이 확률 분포표를 기준으로 인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 보면 당연히 1 곱하기 6분의 3 뭐 이런 식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인제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때 인제 평균을 보통 이제 m이라고 쓰죠. 그래서 m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고, 분산을 구합니다 했을 때 확률 분포표에서의 분산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제곱의 평균 먼저 구하고, 그래서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한번 계산을 해 주죠. 그래서 이때 값은 보통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죠. 두 번째 문제는 인제 똑같은 상황에서 크기가 2인 어떤 임의 표본을 복원 추출합니다라고 했어요. 앞전에 보면 모집단에서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인제 크기가 2다라고 했을 때 원소를 2개 갖는 어떤 부분 집합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고, 임의로 만든 표본을, 그러니까 동등한 확률 6분의 1의 확률로 나오는 상황에서 복원 추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복원 추출. 나온 숫자가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1, 1이 2번 나올 수도 있고 3, 3이 2번 나올 수도 있어서 이 집합의 이 부분 집합들의 인제 존재하는 평균은 1 부터 1.5 뭐 다양하죠. 인제 소수점까지 가능할 거고요. 그래서 3 까지 해서 확률 분포 표를 마찬가지로 그린다라고 하면은 표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1 부터 그다음 쭉 해 가지고 중간에 소수점 평균들 좀 나올 거고 3 까지 해서 동일하게 확률 분포 표가 그려질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존재하는 이런 확률들을 또 채워 가지고 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아까 앞전에 뭘 배웠냐면은 이러한 존재하는 표본들에 대한 평균은 사실 모집단의 평균과 일치한다라고 배웠었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계산한 값을 보게 되면은 이게 3분의 5가 나오는데 계산해 보면 이제 6분의 10이 됩니다. 여기다 한번 쓰죠. 인제 6분의 에
3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가 6분의 10이 나오니까 인제 3분의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 역시 인제 동일하게 인제 3분의 5 다라고 인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확률 분포표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평균들을 적어 놓은 저 확률 분포표에서의 분산은 아까 원래 모집단에서의 분산에서 표본의 크기 n만큼 나눠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는 지금 2죠. 그래서 이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 주게 되면 아까 인제 이것도 인제 분산의 계산값이 인제 9분의 5가 나오는데, 9분의 5라고 하는 값에서 인제 2로 한 번 더 이렇게 나눗셈을 해 주게 되면 18분의 5가 구하는 값이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인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제 어떤 연못에 살고 있는 잉어의 길이를 확률 변수 인제 x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어떤 생물, 자연 현상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인제 이산 확률 분포로 존재하기 힘들죠.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인 x로 정의를 했을 때 그때 에 정규 분포 곡선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보는데, 이 부분은 인제 앞 단원에서 했던 내용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냥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그림 하나 이렇게 그려 주고요. 확률 변수 x, 정규 분포 곡선 한번 이렇게 그려 주고요. 가운데 센터 잡아 주고요. 이 곡선은 지금 n 40, 10의 제곱, 아 평균이 40 이고 표준 편차를 10 으로 보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를 40 으로 잡아 주고요. 35가 존재할 거고 여기 어딘가에 35 한번 잡아 주고 50 인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가면 똑같이 대칭되게 45가 있을 거고 그거보다 쪼끔 더 가서 50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이 부분,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정규 분포의 넓이를 구하라는 것이 되겠고,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현재 이만큼은 표준 편차의 2분의 1배, 그러니까 0.5 시그마가 될 거고요. 지금 표준 편차가 10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5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인제 딱 여기는 인제 10이 나기 때문에 이만큼은 1 시그마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을 표준화 시키게 되면 우리가 보통 Z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고, 곡선을 쪼끔 이런 식으로 그려 줬을 때 가운데 센터를 0으로 잡죠. 0으로 잡아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0.5가 될 거고 살짝 오른쪽으로 와서 1 이렇게 잡아서 현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의 넓이는 저기 뭐야, 그 표가 혹은 값이 다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값에 의해서 인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넓이가 0.1915가 나오고요. 이쪽 오른쪽은 0.3413이 나와서 구하고자 하는 답은 0.1915 더하기 0.3413, 두 값을 더해 주게 되면 0.5328의 확률이다라고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은 이제 앞 단원의 내용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인제 이 연못에서 동일한 상황이죠. 그래서 인제 크기가 4인 표본, 그러니까 잉어 4 마리를 인제 이런 식으로, 잉어가 인제 뭐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잉어 4 마리를 인제 건져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져냈을 때의 크기를 재 가지고 얘네들의 어떤 평균이 존재할 거고요. 이 평균들이 인제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인제 어떻게 4 마리가 나올지가 모르기 때문에 이 각각에 대한 어떤 평균들이 이렇게 다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하는 수많은 평균들 역시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요. 그 값들도 인제 뭐
저기 뭐야, 잉어의 길이를 정확하게 뭐 10cm다 20cm다 이렇게 뚝뚝뚝 자를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그 상황 역시 정규분포 곡선으로 인제 해결을 할 건데, 이때 앞전의 상황과 쪼끔 다른 상황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때 이 평균들은 정규분포 n을 따르는데, 이때 인제 물결 요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물결은 인제 뭐뭐에 근사하다 이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인제 요 정도의 굴곡으로 인제 이렇게 써서 n, 자 요 자리에 인제 들어오는 값이 어떤 값들이 들어왔는지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인제 평균을 쓰죠. 그다음에 인제 여기에는 분산을 씁니다. 평균은 아까 그 표본들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일치한다라고 설명하고 인제 보여주고 넘어갔었죠. 왜 그런지에 대한 정확한 증명은 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평균은 똑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얘 있잖아요. 요 상황을 데리고 가죠. 모집단에서의 평균하고 일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이 40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변화가 살짝 있었는데, 분산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제곱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n으로 한번 나눠주는 작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산의 값은 10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값을 표본의 크기가 4라고 했기 때문에 저 4라고 하는 값으로 이렇게 한번 나눠줍니다. 100을 4로 나누면 25가 되겠죠. 그래서 인제 25인데 우리가 보통 여기를 25라고 쓰지 않고 표준 편차의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분포 곡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 줄 건데, 이걸 x 바라고 변수 설정 한번 해 주고, 정규분포 곡선 하나 잡아 줬을 때 가운데 센터 평균이 40인 거는 동일하겠지만 분산의 변화가 쪼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35 잡았을 때,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가면 동일한 값에서 45가 있는데 쪼끔 더 가서 50이 있겠죠. 즉 35 이상부터 50 까지의 값을 보면 인제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표준화 과정을 또 한 번 거쳐 줘야 하는데, z 변수 하나 설정해 주고, 곡선이 이쁘게 잘 안 그려지네요. 요렇게 해서 이 센터 0 잡아 주는데, 자 이때 떨어진 거리를 보게 되면은 인제 5 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5 만큼 떨어져 있는 값이 딱 표준 편차 1배이기 때문에 여기가 1 시그마 자리고, 여기는 10 만큼 떨어져 있는데 2 시그마로 쪼끔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의 값이고, 여기는 쪼끔 오른쪽으로 가서 2의 값을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이 넓이의 값을 구해 줘야 될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인제 어떤 표로 이제 주어지죠. 그래서 이쪽은 0.3413, 이건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외웁니다. 0.4772. 그래서 최종적인 파이널한 답은 0.3413 더하기 0.4772 라고 봐서 0.8185가 되겠습니다. 아까 위에 있는 상황하고 쪼끔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은, 자 똑같은 35 센티미터 이상 50 센티 이하라고 하는 범위를 봤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확률은 요 정도였는데, 존재하는 잉어들을 싹 다 뒤지는 게 아니라 크기가 4, 그러니까 어떤 4마리만 뽑아 가지고 평균을 내 보고, 그 평균의 범위가 인제 35 서부터 50 이하의 범위를 놓고 보게 되면 이 범위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4마리를 포집할 확률이 훨씬 더 커진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상황을 한번 또 보죠. 인제 실생활 문제가 쪼끔 인제 많이 부각이 되는 단원이고, 또 실제로 문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한 개당 무게는 인제 20 그램이라고 주어져 있고 표준 편차가 1 그램인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 상황이라고 문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줍니다. 이 회사에서는 제품 25 개를 포장 판매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제 여기에 어떤 그 박스가 있어요. 근데 인제 여기에 제품이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25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인제 상자의 무게를 뺀 순수하게 25 개의 제품만으로 보게 되면 490 그램 이하이면 인제 불량품으로 간주한대요. 왜 그러냐면은 인제 평균적으로 20 개고 얘네들이 평균이 원래 20이 나와야 되는데 20 짜리가 25개 있으면은 인제 원래는 500 그램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500 그램보다 작은 490 그램이 나오면은 인제 불량품이라고 인제 판단을 하는 거라서, 그럼 불량품이 인제 나올 확률을 계산해야 될 거고, 그래서 실제로 10,000 개의 상자 중에서 불량품의 인제 확률만큼 곱해 주게 되면 불량품의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인제 우리가 배운 내용들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지를 보게 되면 어떤 모집단이 있고요. 이제 모집단이 인제 이 제품들의 어떤 공장, 제품이 쌓여 있는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여기에 인제 어떤 표본을 하나 만드는데 이 표본의 크기는 25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5 개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어떤 박스에 담을 거고, 이 표본들의 어떤 평균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490 그램을 25 개로 한번 이렇게 나눠 보게 되면 이 계산 결과가 19.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25 개를 모아 놓은 이 제품의 얘네들의 평균이 19.6 이하이면 불량품이다라는 얘기죠. 즉 표본의 평균이 19.6 이하일 때의 어떤 확률을 구해 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지금 모집단은 정규 분포 20,1의 제곱을 따르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과 인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모집단은 아무 특별한 장치 없이 이렇게 쓰는데, 표본의 정규 분포는 여기에 x 바라고 이렇게 달아 주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제 20 내 분산 같은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 준다 그랬죠. 1 제곱 나누기 25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25분의 1 이고, 우리는 얘를 5분의 1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 그릴 거고, 정규 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표본들의 정규 분포죠. 그래서 중간에 20이 존재할 거고 여기 어딘가에 19.6이 존재할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19.6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요만큼의 차이가 0.4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5분의 1, 즉 0.2로 보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0.4라고 하는 이 값은 이 시그마에 해당하는 값일 거예요. 그래서 이 계산을 위해서 이제 표준화를 시켜 줄 거고, Z 정규 분포에서는 가운데 센터 0, 왼쪽에 마이너스 2 시그마 만큼의 인제 자리를 잡아 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19.6 보다 작은 상황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넓이가 인제 불량품의 확률이 되겠죠. 그래서 불량품의 인제 확률을 구해 줄 수가 있겠고, 계산을 해 보시면 이제 물론 표에서 다 주어 줍니다. 이만큼이 인제 0.4772라고 이렇게 주어 주기 때문에 0.5 마이너스 0.4772 계산해 주면은 0.0228.
자, 이렇게 확률이 나오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전체 제품 10,000개에 대한 0.0228에 대한 계산값이라서 총 228 상자가 이제 불량품 상자로 의심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모평균의 추정, 그리고 인제 신뢰도, 이제 이런 개념들을 인제 공부하는 단원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을 인제 하기보다는 실제로 문제를 곧바로 풀면서 이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를 문제를 풀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인제 어떤 상황을 하나 줬습니다. 인제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모집단에 몇 개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셀 수 없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인제 100개 전구만 랜덤하게 인제 뽑은 거죠. 이제 막 골라 잡은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수명을 조사를 해 봤더니 걔네들 인제 100 개를 갖고 인제 막 연구실에서 돌려본 거죠. 그랬더니 인제 평균이 500 시간이 나왔고, 걔네들 100 개의 표본에 대한 표준 편차가 40 시간이 된 거예요. 실제로 전구는 뭐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걔네들을 다 찾아본 게 아니라 이렇게 100 개만 뽑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어떤 통계치를 인제 찾아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떤 어 표본의 크기가 100인 상황에서 정규 분포 곡선 평균 500 나왔고 표준 편차가 40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40 제곱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1 차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아까 인제 표본의 표준 편차는 표본의 크기로 나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n의 값이 100인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를 그냥 생 40 이라고 쓰면 안 되고 이제 100 으로 나눈 40 제곱 이런 식으로 써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한번 써 주게 되면 500에 여기가 인제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렇게 제곱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인제 이런 상황에서 인제 신뢰도 95%로 모집단의 평균 수명 M을 추정하여라, 인제 이게 인제 무슨 상황인지를 보게 되면, 지금 일단 여기서 구해 놓은 이 표본에 대한 그 정규 분포 곡선을 한번 그려 보게 되면 이 100 개짜리를 갖다 실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운데 센터는 500일 거고요. 그때 신뢰도 95%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신뢰도 95%를, 이 신뢰도라고 하는 단어를 정규 분포 곡선에서의 넓이라고 이해를 할 거고, 그럼 95%는 0.95가 해당이 될 거고요. 이 정규 분포 곡선 중에서 95%에 해당하는 넓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5%의 넓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로 우로 똑같이 인제 이렇게 벌려 가지고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라고 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에 해당하는 95%, 소수점 확률로 나타내면 0.95가 되겠죠. 0.95 만큼 해당하는 부분에 어떤 넓이가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자, 그래서 인제 여기 전체 좌우 대칭인 상황에서 0.9가 0.95죠. 0.95가 나오려면은 이제 0.95를 인제 2로 한번 나눠 봅니다. 반으로 쪼개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0.47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 한쪽의 넓이가 0.475, 반대쪽도 0.475가 되는 값이 필요합니다. 정규 분포 곡선의 부분의 인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인제 정규 분포 표를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정규 분포 표를 찾아보시면은 0.4750 이라고 되어 있는 그 표의 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1.96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거리가 시그마의 1.96 배라는 얘기죠. 네, 1.96 시그마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도 1.96 시그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 인제 표준 편차 시그마가 인제 4로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인제 여기 있는 값은 500 에서 더하기 1.96 곱하기 4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값은 500 에서 빼기 1.96 곱하기 4라고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제 이렇게 계산을 해 보시게 되면은 1.96 곱하기 4가 196 곱하기 4를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94, 24, 4 올라가고, 그다음에 8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3 해서 여기가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소수점 두 개니까 이렇게 찝어 주게 되면은 여기가 500 더하기 7.84, 계산을 인제 깔끔하게 마무리해 주면은 507.84가 될 거고, 이 좌측에 있는 값을 보게 되면 500 빼기 인제 똑같이 7.84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은 인제 492.16이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492.16 부터 507.84 까지의 범위 어딘가에 우리가 추정하는 평균 m이 존재할 거야. 모집단의 평균이 m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는 있을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자, 요렇게 얘기합니다. 신뢰도 95%로 모집단의 평균 수명 m을 추정한 겁니다. 지금 방금 요렇게 부등식으로 나타낸 요 내용이. 그러니까 인제 신뢰도 95%라고 하는 부분만 요렇게 잘 해석만 하면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100 개짜리의 표본에 대한 정규 분포 데이터 영역 중에 95%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 95%의 영역의 넓이가 나오게끔 좌측, 우측 경계값을 이렇게 잡아 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이 범위 어딘가에 실제 m이 존재할 거야라고 추정하는 것을 바로 모집단의 추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인제 한 가지 개념을 더 덧붙이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는 이만큼의 구간 길이가 되겠죠. 인제 즉 구간 길이라 함은 507.84 빼기 492.16이 될 텐데, 지금 이 값은 실제로 1.96 곱하기 시그마의 2배가 되는 길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를 우리는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범위를 실내 구간이라고 불렀다면,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제 설명할 내용은 이제 모비율 추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비율 추정.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가 다시 교과 과정이 인제 개편되면서
다시 들어오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항분포 표를 기억을 하면 BNP라고 하는 어떤 상황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포커싱을 한 그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그 사건이 인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인제 네거티브 확률이라고 해서 포지티브 확률 P라고 하고 네거티브 확률 Q라고 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제 그 확률 변수 x가 이제 몇 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인제 표로 그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보죠 인제. 고등학교 학생 800 명이 있다고 칩시다. 네, 이때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이제 600 명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죠. 그러면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생각을 해 보면 그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의 비율을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800 분의 600 계산하면 0.75 분수로 나타내면은 뭐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제 이 확률을 이제 일종의 인제 비율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집단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서 인제 모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800명 중에서 어떤 랜덤하게 한 50 명을 추출했다고 생각을 해 보죠. 자 그러면은 이 50 명이라고 하는 이 집단을 조사를 해 봤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정확하게 4분의 3의 비율로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800명 중에 600 명이었고 나머지 200 명은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 50 명은 온전히 이 3대 1의 비율을 맞춰서 뽑혔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어쩌다 보면은 이 600명 중에서 50 명이 다 나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200명 중에서 50 명이 다 나왔을 수도 있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인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제 확률이 0 에서부터 1 까지 변동성이 또 존재하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인제 이 50 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여기에서 축구를 좋아하는 학생이 인제 몇 명입니까? 인제 조사를 해본 거죠. 표본 조사를 이렇게 해 봤더니 36 명이 인제 좋아했다라고 했을 때 이 표본에 대한 축구를 좋아하는 확률 즉 인제 그 비율은 여기를 기호를 인제 모자를 갖다가 하나 씌우는데 이 모자 같은 기호가 hat이라고 부릅니다. HAT. 그래서 p hat 이렇게 읽어 주면 돼요. p hat은 50 분의 36 이고 그때 인제 비율로 계산하면 0.72가 되는데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비율과 표본의 비율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만들어지는 이 비율, 표본의 비율을 이제 표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는데 인제 어떤 모집단에서 인제 800명 중에서 600 명이 인제 포지티브한 그러니까 축구를 좋아한 뭐 그런 확률이 있는 상황에서 아까 인제 앞에서 예로 든 상황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50명 중에 36 명이 인제 "좋아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표본의 비율이 이러했고요.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50인 상황에서 이번에는 어떤 다른 표본은 30 명이 좋아한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표본의 비율은 이제 뭐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25 명이 좋아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제 여러 개의 표본들이 인제 이렇게 쭉 가능할 거예요. 표본이 뭐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렇게 볼 때 표본의 비율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개의 값들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이 가운데 여기 36명, 30명, 25명, 그러니까 표본 50명 중에서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라고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대답해 준 학생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는 이제 0부터 50 까지의 값을 갖겠죠. 50명 중에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50명 전원이 다 축구를 좋아한다고 대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확률 분포 표를 이용해서 인제 나타내 주게 되면, 한 명도 없을 수 있고 그중에 인제 뭐 1 명, 2명 있고 인제 50명 전원이 있는 상황에서 인제 이쪽에 인제 확률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인제 포지티브 확률은 한 명도 없고 네거티브 확률만 50 명이 있어서 50시 0을 따른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확률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확률이 하나 있고 네거티브 확률만 49 개가 있어서 50명 중에 한 명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인제 빈칸들의 확률을 쭉 채워가다 보면은 우리는 이러한 확률 분포표를 이항 분포라고 불렀고요. 이 이항 분포는 기호로 BNP라고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n은 인제 표본의 크기죠. 그래서 50 이라고 볼 수 있고, 포커싱하고 있는 인제 포지티브 확률은 4분의 3 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은 NP, 그다음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NPQ 뭐 이렇게 계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NP로 계산한다면 이제 50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50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인제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이 전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 확률 변수 x로 취급된 50 명의 표본 중에서 제가 축구를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이런 식으로 변수를 가짐에 따라 나타나는 표본의 비율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얘네들의 여러 개의 변동성이 있는 값들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의 평균 역시 존재해서 그 평균을 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균도 구했으니까 인제 분산도 구할 수도 있고 표준 편차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겠죠. 표본 비율의 평균과 표본 비율의 분산,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 얘네들을 인제 어떻게 구하느냐를 보게 되면 p hat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p ha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0.5라고 하는 숫자가 50분의 25로 계산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p hat 같은 경우는 50분의 30으로 계산됐고요. 이 위에 있는 제 같은 경우는 50분의 36으로 계산된 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변할 수 있는 값이 인제 여기는 50 인데 분자가 계속 변하죠. 분자의 값을 보게 되면은 확률 변수 x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p hat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라고 보면, p hat은 n분의 x로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n분의 1 곱하기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하면 n분의 1 곱하기 np, 즉 그냥 모비율 p와 같다라고 하는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p hat의
분산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p hat이 n분의 확률 변수 x로 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산 연산식에 의해서 이 앞에 계수 n분의 1은 앞으로 n제곱분의 1로 나갈 거고, 그래서 n제곱분의 1 곱하기 npq라고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n분의 pq 이렇게 계산이 될 거죠. 표준 편차는 분산에 루트만 씌우면 되기 때문에 루트 n분의 pq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은 뭐 그냥 p고 모비율과 같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분산이 이제 npq였는데 n 제곱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루트 씌운 표준 편차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결과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은 이제 다시 앞 단원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하고 차이점을 보게 되면, 표본 평균, 그러니까 이제 이산 확률 변수죠. 그 상황에서의 정규 분포에서 표본의 평균은 이제 모집단의 평균하고 똑같아서 이랬는데, 이제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됐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 같은 경우는 n이 충분히 커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평균을 이제 m이라고 쓰지 않고 얘는 비율로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p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표본들의 평균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인제 분산이 오잖아요. 이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요 값들을 인제 분산을 쓰는 건데, 분산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n분의 pq 요렇게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뭔가 인제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이 약간 생소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 하나의 어떤 기호로서 그냥 요렇게 외우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모양들을 헷갈리지 않게 이 기호 자체를 인제 외우고 있는 것을 권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 풀다 보면은 여기에 어떤 변수를 써야 될지 인제 종종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쪼끔 더 감을 익히기 위해서 인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볼 건데, 어느 지역에 인제 혈액형 A형의 비율이 인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합시다. 인제 이게 모 비율인 거죠. 표본의 크기가 될 거고요. 인제 n을 100 으로 잡는 상황이고, 100명 중에서 인제 혈액형 A인 주민의 비율 p 햇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이거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인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100 명의 사람들 중에서 혈액형 A인 사람의 그 사람 명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 x는 0 부터 100 까지의 값을 가질 거고, 지금 이 상황은 이항 분포 100의 인제 포지티브 확률이 인제 0.36 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러한 확률을 가질 거고요. 이때 p 햇은 100명 중에 x로 정의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평균과 분산은 p 햇의 평균은 n이 아니라 인제 100 이죠. 100 분의 x. 여기서 인제 먼저 평균을 좀 구해 놓고 문제를 보죠. 평균은 인제 36이 될 거고요. 이 36이 100 곱하기 0.36 이겠죠. 그다음에 분산을 구해 보면, 문제에서는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는데 인제 분산만 써 보겠습니다. 분산에 루트 씌우면 되니까. 100 곱하기 0.36
곱하기 0.64 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인제 100 분의 1에 100 곱하기 0.36 인데 자 요렇게 약분이 되니까 그냥 모비율 0.36 이런 식으로 써 주면 될 거고 피햇의 분산을 구해 보면 100 제곱분의 1에 V F 확률 변수 x의 분산이었기 때문에 100 곱하기 0.36 곱하기 0.64에 나누기 100 제곱 이렇게 들어가서 100 분의 0.36 곱하기 0.64 이렇게 인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인제 문제 풀 때마다 인제 이렇게 하는 거는 쪼끔 효율적이지 않죠. 인제 매번 이러는 건 효율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곧바로 결론만 얘기하면은 얘는 인제 모비율 P하고 똑같다 인제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확률하고 네거티브 확률 한번 곱한 거에서 n으로 한번 나눠 준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인제 외우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외우기는 외우되 결과를 외우기는 외우되 인제 내용은 알고 외워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인제 100명 중에서 혈액형 A의 주민이 42명 이상 48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피햇의 범위가 100 분의 42 에서 100 분의 48일 때의 확률은 얼마입니까? 인제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거를 0.42 라고 쓰고 0.48 이라고 볼게요. 우리가 인제 여기 앞에 1번 문제에서 구해 놓은 이 값이 이제 여기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이 피햇의 평균과 분산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해서 피햇은 지금 정규 분포 어떤 정규 분포 n을 따른다라고 볼 수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모비율이 0.36이 나왔고 그다음에 표본 비율이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표본 비율의 평균이 36이 나왔고 분산이 지금 0.36 곱하기 이거 계산을 안 했는데 이렇게 그냥 쓸게요. 정규 분포 얘를 따른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어서 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을 추론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를 인제 쪼끔 계산을 다듬어 보게 되면은 0.36 인데 얘는 0.6의 제곱이고 얘는 0.8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다 이렇게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숫자들을 줍니다. 얘는 10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 제곱을 다 묶어서 한 번에 이렇게 써 버리면 이렇게 쓰는 이유가 표준 편차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68에 48 이니까 0.48 나누기 10 이라서 0.048 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값을 시그마 값이라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때 인제 여기 센터 잡아 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가 0.36이 되는 거고 찾고자 하는 이 범위는 0.42가 뭐 이거보다 오른쪽에 존재해서 0.42가 그다음에 얘는 더 옆에 존재하겠죠. 0.48이 찾고자 하는 부분의 확률은 지금 여기일 거예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떨어진 거리를 보죠.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거리가 지금 0.06 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제 여기서 계산 실력이 인제 쪼끔 필요한데 저기 나와 있는 이 0.6 이라고 하는 거리를 표준 편차 0.048 로 인제 나눠서 시그마의 몇 배인지를 알아내야 인제 계산이 용이하죠. 그래서 여기 뒤에 00 더 써 주게 되면은
600 나누기 여기를 잘못 썼네요. 어쩐지 좀 숫자가 너무 안 맞는다 해서. 여기가 0.06 이네요. 그래서 여기 뒤에 0 한번 써 주면 60 나누기 48 이네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얘네 둘이 지금 12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12로 한번 약분을 해 주게 되면 여기가 5가 되고 4가 돼서 이게 1.25 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되는데, 즉 이만큼의 거리를 1.25 시그마 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만큼이 또 0.06 만큼 차이가 나죠.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5의 2 배인 2.5 시그마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정규 분포 곡선 이렇게 또 한번 잡아 줬을 때 표준화시킨 이제 Z 변수라고 해서 센터 0 잡아 주고 여기 1.25 잡고 여기가 2.5 잡아서 뭐 어떤 값을 주어 주겠죠. 인제 표를 주든가 할 거죠. 이제 이 부분의 인제 넓이를 구해 주면 여기가 인제 답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비율 추정하는 문제도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선거구에서 인제 유권자가 인제 선거에 나왔어요. 그런데 100 명한테 인제 조사를 해본 거죠. 랜덤하게 100 명을 뽑아서 "A를 지지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인제 40 명이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지율 P에 대하여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을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뢰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규 분포 곡선에서 차지하는 넓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이제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다면 정규 분포 곡선이 필요하고요. 얘를 구하기 위해서 평균 필요하고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평균과 인제 분산을 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잘 보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모비율 피해 값을 갖는다라고 인제 앞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모비율을 알려준 상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유권자 100 명이고 이제 거기 중에 40 명이 지지합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는 모집단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여기서 나오는 비율도 모비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제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이 인제 뭐냐면은, 모비율,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모를 때, 안 알려줬을 때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여기서 참고로 충분히 크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30 이상인데, 그럼 왜 대충 한 30 정도로 잡습니까?라고 했을 때 n의 값이 30을 넘어가면은 소수점 두세 자리 이하의 오차가 나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n의 값이 지금 100 이기 때문에 지금 n의 값을 100 으로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표본의 비율, 그러니까 표본이죠. 표본의 비율을 이제 모비율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n의 값이 충분히 크면 표본의 평균을 이제 모집단의 평균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이제 0.4 라고 이렇게 잡아 줍니다. 분산도 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 구하는 식이 PQ 나누기 N이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확률 0.4, 네거티브 확률 0.6, 표본의 크기 100.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려면 여기에 인제 평균 들어오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 제곱 인제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추가적으로 인제 더 구해 줘야 되는데, 표준 편차는 이제 여기 앞에서 구한 0.4 곱하기 0.6 나누기 100에 대한 제곱근이죠. 루트 씌워져서
음 4 곱하기 6 에다가 루트 씌워서 곧바로 여기가 100의 제곱이 나오니까 분모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인제 10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루트 6을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인제 이게 2 루트 6 인데 이렇게 약분돼서 50 분의 루트 6 인데 그럼 '루트 6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했을 때 인제 장치가 다 이렇게 문제에서 줍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저 제곱근 계산은 근사값으로 하라는 대로 인제 이렇게 계산을 해 주게 되면 괜히 2로 나눴네요. 다시 2 곱해 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원상복구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평균이 0.4에 0.05 제곱을 분산으로 갖는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규분포 곡선 한번 그려 주고요. 이제 여기가 0.4 죠. 그다음에 인제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95%에 해당하는 넓이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대칭댕에 또 한 요 정도, 95%에 해당하는 넓이가 있을 거고 95%를 차지하려면 자 이쪽 절반 정도가 95 나누기 2 하면은, 그러니까 0.95 나누기 2를 하면 0.475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표에서 4750 값을 찾아 주면 여기가 1.96 시그마 배 플러스 된 값이고 여기는 1.96 시그마 배 마이너스 된 값이죠. 0.4 기준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길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96 시그마가 될 거고요. 여기서 시그마 값을 이제 표준 편차 0.05를 이렇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내 구간을 구하라고 했을 때는 부등식으로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고요. 이때 여기 가운데 변수 p 잡아 주고 요렇게 나타내면 되겠고 지금 현재 여기서 구한 것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한 것입니다.